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76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사돈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사돈이 맞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다. 사돈 어른, 사돈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글자와 사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 조사할 사자, 사돈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검사하다 이럴 때 많이 쓰죠. 조사할 사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체자도 있습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에 없다는 것은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표제자로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강의자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뜻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뗏목도 있고 그 다음에 산사나무의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자전에는 사돈 관계할 때 사다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다, 고찰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신의 설문회자는 어떤 글자가 표제자로 되어 있을까요? 이 글자입니다. 나무 목자에 사나울 차나 자가 있는 이 글자이고요. 허신은 이 글자를 열매인데 배를 닮았지만 더 신 것, 이런 과일, 나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목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글자는 음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형성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할 사자는 사돈 관계와는 의미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글자 조아릴 돈자 보시겠습니다. 갑골문, 금문은 없었고요. 소전체만 하나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글자는 허신의 설문회자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왼쪽은 진칠 둔자입니다. 진칠 둔자와 머리 혈자가 결합해서 조아릴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다,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이다. 주로 예의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죠. 머리 혈자의 뜻을 따르고 역시 진칠 둔자는 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소리다. 역시 이 글자 역시 조사할 사자와 마찬가지로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석에는 여기 붙입니다. 돈수라는 것은 보통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입니다. 땅에 이렇게 갖다 댄다는 뜻인데 이거는 머리를 아래로 하는 것이다 라는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릴 돈자는 사돈과 약간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자, 글자 먼저 복습하고 바로 국어사전 넘어가겠습니다. 5급 배정한자 조사할 사자는 나무 목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2급 배정한자 조아릴 돈자입니다. 총 13획이고 머리 혈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사돈, 과연 어떤 뜻으로 이 한자를 썼을까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보시면 사돈의 어원을 이 한자 자체가 아니라 만주어인 사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돈인데 사둔이나 사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표기 방법일 뿐 이 글자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돈이란 한자를 본 적이 있는데 왜 사돈의 한자가 이렇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터였는데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글자가 단순히 음역을 한 글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입니다. 1번 뜻.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 사이 또는 혼인한 두 집안의 같은 학렬이 되는 사람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 예문.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신다니 사돈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 어원은 만주어 사둔에서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둔이라고 안 하고 사돈이라고 했을까요? 자, 두 번째 뜻. 자,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다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 인척을 얘기하죠. 그 외척, 외가 쪽을 얘기합니다. 척분이 있는 사람, 인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문, 이쪽은 저희 사돈이십니다.
사돈이 표준어이고 사둔은 비표준어다.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그죠? 사둔이라고 하면 이거 양성, 이거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둔 아니고 사돈으로 말한다. 이런 관계는 마치 삼춘이라고 안 하고 삼촌, 부조라고 안 하고 부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삼촌, 사돈, 부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돈은 어차피 양성 모음이든 운성 모음이 상관없고 원래 만주어인 사둔에서 오면 사둔이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돈으로 적고 실제로 사돈으로 읽는 것을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자, 사돈이란 말이 고려시대 때 무관, 문관이었던 윤관, 오연총의 고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어원이 있지만 사실은 국어학자라든가 학계에서는 이런 민간 어원에 대해서는 비록 재미있고 고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지만 정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나무를 나무 밑둥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돈수죠. 잔을 비우고 먼저 드시오 이쪽 드시오 해서 강을 건너서 서로 권커니 잣거니 했다. 이런 고사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사돈은 만주어 혹은 만주는 여진이죠. 여진어죠. 혹은 몽골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중국에서는 이렇게 뿌릴 살자를 쓰기도 합니다. 사둔. 이게 중국어는 우리말은 살이지만 중국어는 싸이거든요. 그래서 사돈이란 표현은 음역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교수 같은 경우는 한자로 취임해서 적고 억지로 민간 어원을 붙인 것이 사돈이라고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민간에서 이 두 장군, 그죠? 윤관은 무신, 오원총은 문신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에 끌어온 것은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원을 따지면 이 두 사람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사돈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사둔이라고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아이야케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친가라라고 부르죠. 친지야. 영어로는 in-law, son-in-law, daughter-in-law 이렇게 얘기하고 사둔이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주어니까요. 사돈이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는 39건 검색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돈이 맞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사돈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 80년도에도 사돈이라는 한자가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사돈이라는 표현은 한자로 쓸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76번째 시간에는요. 조사할 사자, 조아릴 돈자가 결합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미와는 관계없고 발음만 가져온 사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돈의 어원이 만주어, 여진어 혹은 몽골어였다는 사실, 이것이 음역이 되어서 한자를 가지고 왔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발음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도금과 달라졌기 때문에 조사할 사자가 들어간 부분은 그 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